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불토 플래너의 법인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직원분들을 많이 뽑았었어요. 그때 뽑을 때 보니까 이제 20대 MZ분들을 타겟팅해서 좀 뽑았는데 유독 눈길이 가는 이력서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경력이 되게 뛰어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이사항들이 좀 눈에 띄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블로거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유형이 어떤 거였냐, 내 포트폴리오를 블로그로 준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블로그에다가 내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했던 분들은 많진 않고요.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자기 블로그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들,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은 또 다른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매력들,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금방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재밌던 기억이 좀 떠올라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PDF 파일이나 어떤 PPT 파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화려하고 정제되어 있는, 절제되어 있는 그런 공식적인 결과만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면접관의 입장에서,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그랬어요. 이게 이력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보였어. 근데 이 사람 블로그를 우연히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랄까? 그러니까 블로그가 포트폴리오로서 그런 매력을 좀 어필하기 좋았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진솔한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블로그가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영상 한번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이 필요 없는 관심 증명의 공간이다. 요즘에 대학생이나 취준생 분들 생각해보면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거나 공모전 등을 진행하기도 하죠. 대부분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는 어때요? 누구나 그냥 지금 당장, 특히나 내 속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로 쌓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화장품 마케터를 꿈꾸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다양한 그 화장품 관련 제품들을 리뷰를 한 거야. 뷰티 업종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연재를 했다. 그러면 이 블로그 자체가 당장 검색이 잘 돼 막 이런 걸 떠나서 A라는 사람이 면접을 볼 때, 자, 면접관이 그걸 봤어, 그 블로그를. 어때요? 굉장히 신선하겠지. 야, 이 사람 진짜 화장품 좋아하나 보다. 뷰티 업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B2C 업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뷰티, 그리고 식품, 패션, 이런 카테고리의 회사들은 이 구직자의 SNS 운영 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 기업들도 이런 브랜드랑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를 하니까 SNS 운영 경력을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1000명 가까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의 90%가 뻔한 멘트로 시작을 했고요, 90%는 안 봤다. 그러니까 이력서만 간단하게 훑게 되고 진짜 안 보는데, 그 중에 블로그 링크가 있거나 블로그 아니어도 뚜렷한 자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SNS 주소가 있다?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돼요. 비단 저는 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저는 뭐 삼남 몇녀의 뭐 이런 말로 시작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평소에 내가 인스타든 블로그든 내 취향과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는 뭐 리뷰를 많이 했다든지, 내 일상적인 얘기들을 계속 블로그로 이렇게 연재를 해왔었어. 그 정형화된 다 똑같은 자기소개서보다 그 재밌는 그 블로그 포스팅 몇 개를 보는 게 이 사람을 훨씬 더 면접관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좀 예시를 들어보면, 자, 내가 식품업계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맨날 가는 게 편의점이니까 한 1년 동안 편의점에서 뭐 빵을 샀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계속 리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거죠. 식품업계의 어떤 브랜드나 이 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년 동안 꾸준하게 진짜 일기 쓰듯이 빵에 대한 얘기만 썼어.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면 굉장히 성실하구나 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리뷰 콘텐츠 자체를 이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는 뭐 그런 포스팅까지 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100번 포트폴리오 막 이력서 잘 쓰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다. 자, 3번, 브랜딩이 중요한 직무라면 더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어떤 마케터나 내가 컨텐츠 기획자 그리고 기획 직군에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블로그가 단순 기록용이 아닌 거지. 완전히 강력한 자기 브랜딩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마케터가 블로그를 자기 블로그를 이렇게 잘 운영을 했다? 이거는 회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진짜 그런 인재는 너무 좋은 인재죠. 근데 왜 수많은 것 중에 굳이 블로그냐?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품이 너무 많이 들지. 그래서 유튜브보다는 당연히 블로그가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포스팅을 올리거나 이렇게 이웃 댓글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당장 방문자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키워드를 잘 잡는 사람인 것도 보여줄 수 있죠. 세 번째, SEO 검색 최적화나 어떤 유입 키워드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성과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마케터나 기획자한테 꼭 필요한 글을 쓰는 스킬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에서 어떤 내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케터로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블로그도 SNS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똑같아요. 내 통계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컨텐츠 전략을 개선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뭐 스레드든 운영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글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래 소통하는 수단이지만, 이 글쓰기를 넘어서 어떤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SNS 플랫폼 자체에 대한 혹은 마케팅 운영 역량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기록의 수단으로 굉장히 좋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개발자분 뽑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개발자분들 뽑을 때 보니까 블로그를 활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가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오류를 해결했던 노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자별로 깔끔하게 짤막짤막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필요한 내용을 쏙쏙 이렇게 쉽게 돌려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생산성의 도구, 그리고 성장의 도구, 그리고 기록의 도구가 되더라. 근데 이거는 꼭 네이버가 아니어도 되죠. 티스토리 블로그 활용하는 개발자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깃허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목적을 갖고 꾸준히 어떤 블로그라는 플랫폼에 계속 내 목적에 맞는 글을 꾸준히 써내려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다섯 번째, 자기 이해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운영해봤다면 알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의외로 내가 정확하게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제가 볼 때 평소에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이 모를 만한,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할 만한 질문들을 막 했어요. 20대 중반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뒤에 30대 중반에 당신은 뭘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봐라, 이 질문을 꼭 했거든요. 요거에 대답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평상시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건 이거랑 완전히 결이 똑같다. 블로그 운영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물론 블로그가 공식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단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쉬워요. 그리고 되게 진정성 있게 면접에서 딱딱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잖아. 되게 인간 친화적인 글을 내가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면접관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알리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한 줄이라도 그냥 올려보자. 그게 시작인 거고, 하다 보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직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소소하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면접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자기소개서 아무리 잘 써도 잘 안 봐요. 진짜 어설프더라도 블로그 주소가 있으면 꼭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보너스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부담없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또 협찬이나 체험단 이런 활동들도 들어온단 말이죠.
면접 준비하면서 돈이 또 얼마나 부족해. 생활비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세이브 수단이 된다. 어쨌든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되게 재미있는 수익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얼른 시작해 보시는 걸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